자, 이제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방호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역전 방장체는 롤러식, 라쳇식, 권거 방지식, 전기 브레이크식. 어떻게 권거 방지식이 나와요? 하여튼 이거 틀렸습니다.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비상정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비상정장치를 부착한다. 구동부 측면에 롤러 안내 가이드 등의 이탈 방장치를 설치한다. 그러죠. 안내 가이드 등의 이탈 방장치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컨베이어는 이탈 방장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롤러 컨베이어 롤 사이에 방호판을 설치할 때 롤과의 최대 간격은 8mm이다. 8mm가 아니라 5mm입니다. 이런 게 좀 고시에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롤러 컨베이어 롤 사이에 방호판을 설치할 때 롤과의 최대 간격은 5mm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정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역전 방장체는 보세요. 롤러식, 권거 방지식, 전기 브레이크식, 롤러식, 라쳇식, 밴드식, 슬로트식이 있다. 자, 컨베이어의 역전 방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롤러식, 라쳇식, 밴드식, 슬로트식 있다. 그런 것을 알아두세요. 가스 용접에 이용되는 아세틸렌 가스 용기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아세틸렌 가스 황색이죠. 산소 녹색이죠. 회색 프로판 또 기타 가스 용기. 청색은 CO2 탄산가스 용기 색깔은 청색이죠. 답은 3번이네요. 녹색은 산소, 회색은 프로판가스, 또 프로판가스 위에 기타 다른 가스, 청색은 탄산가스 용기 색상이 되겠습니다. 롤러기 맞물림점 전방에 개구부 간격을 30mm로 하여 가드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드의 설치 위치는 맞물림점에서 적어도 얼마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구하는 식이 y = 6 플러스 0.15 x가 되죠. 개구부 간격, 그러니까 y 값은 30mm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드의 설치 위치, 여기 x가 지금 설치 위치는 맞물림점에서 적어도 얼마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x를 갖다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6 플러스 0.15 x, 여기서 y는 가드 개구부의 간격, 안전 간격이 30으로 줬죠. 지금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어떤 설치 거리, 우리는 x를 지금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y가 3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30 = 6 플러스 0.15 x.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6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30 마이너스 6 = 0.15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15 분의 요거 마이너스 하니까 24. 요걸 계산했었더니 160mm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비파괴 시험의 종류가 아닌 거, 이것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분 탐상, 하여튼 끝에가 탐상 들어가면은 그 비파괴 시험이에요. 샤르피 충격 시험은 파괴 시험이죠. 그래서 파괴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충격 시험, 인장 시험, 그다음에 크리프 시험, 경도 시험, 이런 것들은 다 압축 시험, 이것들은 다 파괴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소음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에는 익숙해지기 쉽다. 그냥 익숙해지기 쉬워요. 소음계는 고음에 하나에 계측할 수 있다? 고음에 하나에 계측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고음, 저음 계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소음의 피해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 주가 된다. 소음이란 귀에 불쾌한 음이나 생활을 방해하는 음을 통틀어 말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흡수 옮기는 특성에 따라 고음뿐만 아니라 저음도 개척할 수 있다. 와이어로프의 꼬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와이어로프의 꼬임, 랭꼬임 특징이 아닌 거, 보통 꼬임의 특징이 아닌 거, 꼬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예요. 보통 꼬임에는 S꼬임이나 Z꼬임이 있다. 맞죠?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을 말한다. 반대. 맞아요? 같은 방향으로 된 것이다. 그거는 랭꼬임을 말하죠. 랭꼬임은 로프의 끝이 자유로이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에 적당하다. 요거를 말하는 것은 랭꼬임이 아니라 보통 꼬임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보통 꼬임은 로프의 꽃이 자유로이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가 생기기 쉬운 것에 적당한 것은 보통 꼬임이에요. 랭꼬임은 보통 꼬임에 비해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보통 꼬임에 대한 말이 되겠어요. 자, 랭꼬임. 로프의 꼬임 방향과 가닥의 꼬임 방향이 같은 것은 랭꼬임. 꼬임이 그런데 풀리기 쉽다. 같은 방향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풀림이 쉽다. 내마모성, 유연성, 저항성, 내필요성이 우수하다.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은 적합하지 않다. 보통 꼬임은 로프의 꼬임 방향과 가닥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이다.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이 크다. 보통 꼬임은 소선의 외부 길이가 짧아서 마모되기 쉽다. 마모되기 쉽다. 취급이 용이하여 선박, 육상 작업 등에 많이 사용된다. 로프 자체 변형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킹크의 우려가 있는 곳에 적합하다. 그런 거예요. 킹크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킹크 우려가 있는 곳에 적합하다. 군의 운반차의 제동장치 준수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의 운반차와 지게차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군의 운반차.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맞죠? 운전석에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제 시계를 감출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깜빡이 갖춰줘야 되죠.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70cm 이상일 것? 70cm가 아니라 65cm. 그래서 65cm를 기억하고 있으면 뭐 답을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출 것. 브레이크 갖춰야 되는 거죠. 3번이에요. 65cm 이상해야 한다. 그 외에 경음기를 갖출 것. 또 운전석에 아까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를 갖출 것. 있죠. 그다음에 여기 65cm 이상일 것이 나오고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아까 또 제동장치,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이런 것이 군의 운반차의 어떤 그 준상이 되죠. 프레스의 방호장치 중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연속 운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맞죠? 핀 클러치 구조의 프레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핀 클러치 구조의 프레스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 마찰식 클러치 구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기계적 고정에 의한 2차 낙하에는 효과가 없다. 맞아요? 시계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맞죠? 이건 아주 우수한 점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이에요. 핀 클러치 구조를 확동식 클러치라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광전자식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왔어요. 요거 지금 나왔었고요. 요것도 나왔고, 자 클러치나 브레이크의 기계적 고장에 의한 이상 행정 시 효과가 없다. 이게 연속 운전 작업 및 발 스위치 조작에 사용된다. 구핀 가공 등 2차 가공에 적합하다. 작업 중에 진동에 의해 위치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 설치가 어렵다. 이러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용접 중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거.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산소 메탄, 산소 수소, 산소 프로판, 산소 아세트렌. 산소 아세트렌이 불꽃이 온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스 용접 중에 하나가 되죠. 산소 아세트렌의 불꽃 온도는 3200에서 3500도씨 정도로 가스 용접 중 가장 높습니다. 산소 메탄은 2700도씨 정도, 산소 수소 2900도씨, 산소 프로판은 2820도씨 정도죠. 그래서 산소 아세트렌 불꽃 용접이 그 온도가 아주 높다. 3200에서 3500도씨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선반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옳지 않은 거. 하여튼 그 선반이 나오거나 밀링이 나오거나 교대로 작업 중 절삭칩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을 착용한다. 맞죠? 공작물 세팅에 필요한 공구는 세팅이 끝난 후 바로 제거한다. 공구를 바로 제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구가 그냥 회전해서 사람한테 막 날아오고 그러는 거죠. 상의의 옷자락은 안으로 넣고,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어 작업을 준비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도 같겠지만 끈을 묶어서 하게 되면 끈이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공작물은 전원 스위치를 끄고 바이트를 충분히 멀리 위치시킨 후 고정한다. 맞죠? 스위치를 끄고 바이트를 충분히 멀리 위치시킨 후 고정해야 되겠죠? 3번이에요. 상의 옷자락은 안으로 넣고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어 작업을 준비하는 것은 선반 작업 시 안전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반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 기계설비 구조의 안전화 중 가공결함 방지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율, 열처리, 가공경화, 응접집중. 자, 가공결함 방지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열처리에 대한 거, 응접집중에 대한 거. 응접집중이 있으면은 열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가공경화가 있으면 또 열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해당이 되고 안전율은 해당이 없어요. 안전율은 기계설비 구조의 안전화 중 재료의 강도가 열화될 것을 감안하여 고려할 사항에 해당된다. 거기에는 안전율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회전수가 300rpm, 연삭 수돌의 지름이 200mm일 때 수돌의 원주 속도는, 이 문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이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자, 구하는 식은 1000분의 파이 dn. 단, 이 1000분의 파이 dn을 갖다가 이 구하는 요 식을 이용하는 것은 요 d 값이 밀리미터일 때, 회전수는 rpm이고, 그다음에 수돌의 원주 속도를 미터 퍼 미터로 물어봤을 때는 요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파이 3.14 뭐 1호 곱하기 d 능력 그대로 200, 그다음에 n rpm 300 이렇게 했더니 188.49m 퍼 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188.5. 답은 4번이 되네요.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안전 매트.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는 안전 매트가 있는 거죠. 종류 및 일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선 경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요.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냥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틀렸어요.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있지 않아야 한다. 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답이에요. 감응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경우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맞고요. 안전매트의 종류는 연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단일 감지기와 복합 감지기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합니다. 안전매트의 종류. 그러니까 단일 감지기가 있다, 복합 감지기가 있다. 단일 감지기는 A, 복합 감지기는 B.
감지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복합 감지기는 여러 개의 감지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거. 아시죠? 안전벨트의 일반 구조가 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자,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응도 조절 장치가 있는 경우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단선 경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드릴, 밀링, 선반, 전기. 드릴, 밀링, 선반은 전부 다 회전 기계 작업이죠. 그래서 회전 기계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전기 용접 작업은 용접용 장갑을 반드시 갖다 착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에요. 드릴, 밀링, 선반, 연삭 이런 회전 기계 작업은 장갑 중에서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게차의 방호 장치는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드가드에 대한 거.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거. 이거 맞죠? 16cm 미만.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고, 2번, 3번, 4번 내용은 이 법이 이게 좀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법이 개정이 안 된 내용으로 지문이 2번, 4번도 개정되기 전에 지문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16세 미만이 맞고요. 자, 선지 분석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를 아랫면까지 높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게차에는 최대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자, 등분포 정하중은 최대 하중의 2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 설치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인식 방호장치의 수인끈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해야 한다. 맞죠? 양수 주작식 방호장치는 일 행정마다 누른 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맞습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적색,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위험은 적색이잖아.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답이에요. 손천행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행 전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맞죠? 4분의 3 위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으로 합니다. 자, 그 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광전자식 방호장치 중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20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20 자, 다르게 말하면 20%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돼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걸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중 감지가 이루어지거나 공급 전원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된 출력 신호 개폐 장치가 꺼진 상태로 되어야 한다. 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금형 부착, 수리 작업 등의 경우 슬라이드에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수리하거나 부착하거나 금형을 조정하거나 금형 밑에 끼우는 지지대 안전 블록이죠. 세이프티 블록.
답은 3번이에요. 회전 중인 연삭수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 덮개를 설치해야 할 연삭수돌의 최소 지름은 덮개는 지름이 5cm 이상인 거. 또 반대로 연삭수돌이 지름이 5cm 이상일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는 무엇이냐? 답은 덮개가 되겠죠? 5cm 이상 덮개. 1번이에요. 그래서 연삭기에 대한 그 안전대책 5cm 이상인 것은 덮개. 그 다음에 숫돌 결합 시에는 축과는 0.05에서 0.15mm 정도의 틈새를 두어야 한다. 플랜지는 수평을 잡아서 바르게 설치할 것. 탁상용 연삭기는 작업 받침대, 워크레스트와 조정편을 설치할 것. 칩비산 방지 투명판 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기계 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계를 정지시킨다. 청소, 급유, 검사할 때는 정지시켜야 돼요. 작업 주의자를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에 대비한다. 맞죠? 기계 내부에 압축된 기체나 액체가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출 조치를 실시한다. 맞죠? 작업 도중에 방출 조치를 실시한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건데 사전에 하니까 맞죠?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임의 조작할 수 있도록 열쇠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 열쇠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쇠를 찾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고 또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자,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이에요. 자, 잠금장치를 하고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임의 조작할 수 없도록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세트렌 용접 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역류 역화 방지. 안전기, 청정기, 발생기, 유량기. 안전기죠. 그래서 안전기는 일명 역화 방지기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네요. 보통 그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역류, 역화란 말은 안 나오고 이럴 때도 답은 안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기는 역류 또 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되겠어요. 자, 아세트렌 용접장치의 역화의 원인.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산소 공급이 과다할 때, 아세트렌 공급이 과다가 아니라 산소 공급이 과다할 때, 압력 조정기가 고장났을 때, 과열되었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 토치 성능이 좋지 않을 때, 역화의 원인이에요. 자, 역화 시 조치 사항은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고, 산소 공급이 과다할 때 역화가 일어나니까 산소 밸브를 먼저 잠그고 아세트렌 밸브를 나중에 잠근다. 역화 시 조치 사항으로 옳은 거, 이런 것도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교류악 후 용접기 허용 사용률. 자,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문제네요. 단 전격 사용률은 10%, 2차 전격 전류는 500A, 교류악 후 용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다. 이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허용 사용률을 갖다 구하는 식은 실제 용접 전류 자승분의 최대 전격 전류, 최대 전격 2차 전류 자승 곱하기 전격 사용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류악 후 용접기의 사용 전류, 이게 이제 실제 사용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0 자승분의 전격 사용률은 10%고 2차 전격 전류는 500이. 이게 이제 최대 전격 2차 전류는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 자승분의 500 자승 곱하기 전격 사용률은 10%. 그래서 곱하기 10.
했더니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필액의 여유도가 33%, 충격 절연 강도가 1000kV라고 할 때 필액의 제한 전압은 그냥 61번, 62번 계속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필액의 여유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여유도는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 곱하기 100. 자,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제한 전압, 그죠? 제한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요걸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이 달라집니다. 1 플러스 100분의 여유도 분의 충격 절연 강도가 돼요. 그러면은 1 플러스 100분의 여유도가 33이 됐고 충격 절연 강도는 1000. 또 조졌으니까 1000. 이렇게 하니까 751.879. 약 752kV.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전력용 필액기에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고른 것은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 방전 내량을 크게 하고 장시간 사용 시 열화를 적게 하기 위하여 아니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을 높게 하기 위하여 아니고 이상 전압 발생 시 신속히 대지로 방류함과 동시에 속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하여 요거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직렬갭을 사용하는 거예요. 충격파 침입 시에 대지로 흐르는 방전 저주를 크게 하여 제한 전압을 낮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아니고 3번입니다.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은 이상 전압 발생 시 신속히 대지로 방류함과 동시에 속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필액의 구성 요소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된다. 자, 요거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 또 1차 시험에서도 필액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직렬갭 특성 요소. 요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2차 시험에는 써라 2개. 직렬갭 특성 요소가 되겠어요. 설치 목적은 전기 설비 등을 뇌로부터 보호하여 사고 경감, 사용의 안전성 및 전력 공급을 증가시켜 신뢰도 향상. 필액기의 설치 목적이 되는 거죠. 방전 전극에 약 7000V의 전압을 가요. 7000V의 전압을 인가한다. 공기가 전리되어 코로나 방전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 이온으로 대전체 전압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제전기는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 인가식 제전기가 돼요. 7000V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코로나 방전을 일으킨다. 전압을 인가했다. 전압 인가식 제전기가 됩니다. 1번에 전압 인가식은 코로나 방전식 제전기라고도 합니다. 전압 인가식 제전기의 특성은 단시간에 제전이 가능하고 이동하는 대전 물체의 제전에 유효하다. 그렇죠? 아주 이 특징이죠. 약간의 전이가 남지만 거의 0에 가까운 효과를 거둔다.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제전기 중 제전 능력이 가장 뛰어나는 것은 또 전압 인가식 제전기가 되겠어요. 종류로는 송풍형, 비방폭형, 노즐형, 플랜형, 방폭형 등이 있는데 전압 인가식 제전기는 비방폭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취급 및 설치가 다른 제전기에 비하여 좀 복잡하다. 근데 아주 뛰어난 제전기는 전압 인가식 제전기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가 지금 50이죠. 차단 순위와 투입 순위가 안전 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로기는 요거죠. DS. 그래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위와 투입 순위. 그래서 차단 순위는 2번. 요거를 가장 먼저. 그다음에 요거 2, 3, 1이 되고 투입은 3, 1, 2 요 순서로 하는 거죠.
3mm.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순서고. 자, 보통의 유입 차단기는 자연 소호식이며 절연유 속에서 과전류를 차단한다. 되죠? 자, 이렇게 바이패스가 있을 경우에 바이패스 회로 설치 시에는 4번을 갖다 먼저 투입하고 바이패스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순서는 2, 3일 똑같은 거죠. 유입 차단기는 아까 차단 순서가 2, 3일, 투입 순서는 3, 1, 2가 되겠습니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의 최대값은 인체 감전 보호용이에요. 하여튼 이거 30mA 0.03초.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0mA 0.03초가 되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내압 방폭 구조에서 저 내자는 견딜 내자가 되는 거죠. 안전 간극을 작게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안전 간극. 최소 점화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고 폭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이게 안전 간극을 작게 하는 이유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폭발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 간극을 작게 한다. 자, 내압 방폭 구조.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층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이런 말이 나오면은 내압 방폭 구조예요. 또한 계급부 접합면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전폐 구조. 요걸 가지고 출제. 무슨 방폭 구조를 말하냐? 내압 방폭 구조. 어떤 그 압력에 견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내압 방폭 구조가 돼요. 내압 방폭 구조의 기본적 성능,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딜 것. 외암 표면 온도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에 점화하지 않을 것. 외암 표면 온도가 높아갖고 그게 그냥 주위의 가연성 가스에 점화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 성능이에요. 정전 작업 시 작업 전 조치해야 할 실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전 조치사항이에요. 작업 전 조치가 있고 작업 후 조치가 있죠. 잔류 전의 방전, 작업 전.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 요거는 작업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검정기에 의한 정전 확인 맞고 계로계 폐기의 잠금 또는 표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에요. 정전 작업 시 작업 종료 후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작업 전 조치 다시 한번 나오네요. 전원 차단, 계로 개폐기의 잠금 또는 표시, 잔류 전의 방전, 검정기에 의한 정전 확인,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거, 단락 접지를 실시하는 거. 작업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작업 종료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 위험 표지판 철거, 작업자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개폐기 투입이 되죠.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의 기호는 ESTN, T죠, T. 온도 등급의 기호는 T가 됩니다. 그래서 T1, T2, T3, T4, T5, T6 할 때 그 최고 표면 온도 450, 300, 200, 그다음에 135, T5는 100, T6는 85. 숫자도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자 최대 안전 틈새에 따른 폭발 등급 2A는 0.9mm 이상, 2B는 0.5mm 초과 0.9mm 미만, 2C는 0.5mm 이하.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 작업장에 전기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24, 30, 50, 100볼트.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전압의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30V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본질 안전 방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질 안전 방법 구조의 기본적 개념은 점화 능력의 본질적 억제죠. 본질적 억제가 기본적 개념이에요. 본질 안전 방법 구조의 EXIB는 파울트에 대한 2종 안전 보장으로 0종에서 2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0종에서 2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IB가 아니라 IA가 0종에서 2종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전기기를 본질 안전 방법 구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기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 자, 이런 좀 특징도 있고요. 네 번째, 온도, 압력, 액면, 유량 등의 검출용 측정기는 대표적인 본질 안전 방법 구조의 예가 된다. 4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EXIA가 0종에서 2종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설비에 대한 보호 접지, 맞죠? 전기 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가 아니라 위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전기 설비에 대한 무전 차단기 설치, 맞죠?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형 방호 사용,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쭉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봐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전기기의 위험 표시를 한다는 거, 두전 차단기 설치해주고 보호 접지 시설하고 또 절연 방호구를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피부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접촉 면적, 인과 전압의 크기, 통전 경로, 인과 시간. 통전 경로죠. 통전 경로는 어떤 1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 통전 경로는 1차적 감전의 위험 요소에 해당하며 인체 피부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는 좀 관계가 없다. 관계가 멀다. 3번이에요. 인체 피부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접촉 면적, 인과 전압의 크기, 인과 시간, 전원의 종류, 접촉 부위, 접촉 압력, 접촉 부의 습기, 피부의 건습차가 되겠습니다. 1차적 감전 위험 요소, 요거는 아주 출제 비중이 높죠.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통전 경로, 전류가 흐른 인체 부위, 통전 시간, 인체 감전 시간, 통전 전류의 크기, 인체 흐른 전류의 크기, 전원의 종류, 직류냐 교류냐, 요 네 가지는 그냥 주관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1차 때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전동기를 운전하고자 할 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로 옳은 것은 메인 스위치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분전반 스위치, 전동기용 개폐기, 이런 순서로 개폐기를 조작하죠. 1번이 맞습니다. 메인, 분전반, 전동기용 개폐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도 이렇게 잘 나오죠. 마찰대전, 교반대전, 박리대전 있는데 유체대전이 아니라 유동대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유동대전이다. 자, 그의 마찰, 교반, 분출, 파괴, 침강, 박리, 유동, 충돌, 비말, 대전이 정전기 발생 현상의 어떤 그 대전의 종류가 됩니다. 전기기기 설비 및 전설도 등의 충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는 유상 검출기, 디스콘 스위치, COS, 저압 및 고압용 검전기, 검전기가 충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죠.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 병렬, 임시, 직변력,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직렬로 설치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직렬로 설치한다. 과전류 차단 장치 안전 조치. 이거 법에 있는 내용이고 2차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죠. 과전류 차단 장치에는 차단기, 퓨즈, 보호개전기, 변성기 뭐 등이에요. 자, 이것도 출제. 과전류 차단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단기, 퓨즈, 보호개전기 뭐 다른 게 하나 나오겠네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차단기 퓨즈는 개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과전류 차단 장치가 전기 개통 상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과전류 차단 장치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일반 허용 접촉 전압과 그 종별을 짝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꾸준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1종 0.5 이하, 2종 25 이하, 제3종 55 이하, 제4종. 근데 제4종 제한 없으면 이건 아주 그냥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답은 1번인데 제1종의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가 되죠. 0.5가 아니라 2.5.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1종 2.5 이하.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1종. 2종은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 금속성의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물의 인체의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25 이하. 그래서 제2종 요거를 특히 잘 물어보죠. 25 이하. 그다음에 제3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에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 3종 50 이하. 제4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에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는 허용 접촉 전압은 제한이 없다. 79번. 누전된 전동기에 인체가 접촉하여 500mA의 누전 전류가 흘렀고 전격 감도 전류 500mA인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였다. 이때 인체 전류를 약 10mA로 제한하기 위해 전동기 외함에 설치할 접지 저항의 크기는 단 인체 저항은 500ohm이며 다른 저항은 무시한다. 자, 이걸 갖다가 푸는 식은 500ohm 인체 저항 분의 500. 여기서 이제 500은 전격 감도 전류 500이 되는 거죠. 500 곱하기 x. 자, 우리가 이제 구하는 문제는 접지 저항의 크기니까 x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mA로 제한하기 위해서 했다. 10mA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x를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 곱하기 x 이꼬르 500 곱하기 10이 되죠. 500x는 5000이 되니까 x는 500분의 5000. 그러니까 답은 15이 됐어요. 그래서 2번 15입니다.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틈의 냉각 효과로 인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는 방폭 구조는 틈의 냉각 효과로 내압 방폭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도록 할 것, 뭐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내압 방폭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내압 방폭 구조에 관계되는 문제가 그냥 두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틈의 냉각 효과로 인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는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이며 기호는 D로 표시하죠. 자, 유입 방폭 구조 기호는 5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놓고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이며 기호는 5로 표시한다. 요 지문으로도 출제. 안전증 방폭 구조는 정상 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이게 좀 증이잖아요. 구조이며 기호는 2로 표시한다. 요걸 가지고도 출제.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정상시 및 사고 시에 발생하는 아크 전기불꽃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이며 기호는 IA, IB로 표시한다. 점화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이다. 이거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가지고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